유재수 사건 시발점은 그때가 2017년 하반기였는데요.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 특감 반원이 그 인물 좋고 일도 아주 잘하는 그 에이스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저희 검찰 반원들만 모아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식으로 위에 보고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좀 작다. 그런데 팩트는 확실하다. 외출되지 않는 정도의 내용이지만 그 혐의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우리의 정식 감찰 대상이었고 당시 유행했던 갑질행위 딱 그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희에게 의견을 구해왔습니다. 검찰 출신 특감 반원 4명이 모여서 차를 한잔 하면서 회의를 한번 한 거죠. 그때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증권사 직원들이 차를 대기했다가 공항까지 모셔다 주고 그런 전형적인 갑질이었죠.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특감 반원은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 정보를 수집한 그 특감 반원은 아마 저희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그 직원은 저희에게 상의할 때는 그 정도만 얘기하면서 의논을 구했습니다. 보고서 쓸 정도의 그 양은 조금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좀 아까웠습니다. 너무 확실하고 혐의자의 위치도 매우 요직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윗선에 보고해라. 너무 좋은 정보니까 의미 있는 감찰 내용이고 감찰 대상이니까 일단 보고를 해서 윗선의 지휘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특감 반장 등등 윗선에 보고를 했고 그것이 결제 라인을 타고 윗선을 좀 갔다 왔겠죠. 그래서 드디어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외부 기관으로 가서 휴대폰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포렌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포착이 되면 그걸로 감찰 조사까지, 대면 조사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비서관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서관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바로 위 상관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요. 그 당시 조국이었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인 우리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에게 결재를 받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외부에 가서 쳐들어가서 휴대폰 뺏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승인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쓴 보고서가 내용이 좋아서 수사 이첩할 때에도 외부에 나가는 거니까 민정수석한테 최종 결재를 받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아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서관 선에서 자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찰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의 승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식 감찰에 착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직원이 유재수에게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해당 특감 반원은 유재수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좀 아주 오랫동안 정말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 직원. 한 달 내내 포렌식도 하고 눈 빠지게 분석하고 분석 보고서 작성해서 위에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에 대한 증거물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 위에 보고했죠. 업체들한테 특혜 준 거, 그리고 골프채 요구해서 선물 받고, 그림도 선물 받고, 특혜 주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간 그 수년간,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벤츠 승용차 2대나 있었고,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나왔어요.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죠. 그리고 수입 자체가, 급여 자체가 최고의 유리 지갑이에요. 뻔합니다. 수입이. 그 자녀들을 수년간 해외에서 유학을 시키면서 유학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시켰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침 증거로 밝혀진 그것들,
그것들은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고 해서 쭉 감찰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공무원이 무슨 돈으로 그 장기간 해외에 유학비를 보냈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금을 했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달라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조사, 마지막 조사 이후로 감찰이 중단이 됐습니다. 윗선 지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데스크, 특감 반장 등등 뭐 그 특감 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을 못하니까요. 당시 우리끼리 얘기 많이 했죠.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비서관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해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튼 담당 특감 반원이 유재수를 두어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유재수가 그 조사실로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다. 조사 받는 거 봤어요. 그리고 담당 특감 반원이 제 자리 바로 앞자리예요. 한 몇십 센치 되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제가 그 직원이 뒤통수를 보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뭐 안 보려고 해도 지나가다가 그냥 보여요. 저절로 대충은 뭐 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제가 눈을 감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처음부터 이 사건은 그 시작부터 다 같이 우리 검찰 반원들이 회의도 했고 상의도 했고 뭐 결론도 내렸었죠. 아무튼 그때 정말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도 밝혀졌던 거죠. 물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감찰이 딱 중단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비리가 있는 자가 빽 써서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최일선 뭐 동네 관공서도 아니고 2017년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요. 유재수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청와대 수뇌부들도 쩔쩔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유재수 건이 최초로 언론에 공표되고 나서 기자들이 뭐 대변인 등등 청와대 수뇌부들에게 뭐 감찰 내용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확인 전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힘있고 빽이 있으면 뭐 비리 감찰 받은 거 그것도 프라이버시인가요? 무슨 이런 회개한 논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러한 변명은, 그러한 논리는 제가 새 정권 특감반이 있으면서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재수 건 감찰이 중단된 그 이후에 저희 특감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특감반이 이 정부 초기에 이 정부의 실세 중에 한 명인지를 전혀 모른 채 진행했던 유재수 사건 감찰, 그 감찰 조사를 진행했던 우리 특감반, 유재수에게 자녀 유학비를 해외에 송금했던 그 거래 내역 자료, 그것을 요구한 이후에 그 감찰이 중단이 되어 버렸다고 했죠. 그 중단된 그 사건, 그 마지막 조사 직후에 유재수가 병가를 냈습니다. 몇 개월간 병가를 내고 사표를 제출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 유재수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더욱 영전을 합니다. 참 실세죠. 그렇죠? 징계를 받아야 했을 사람, 수사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다니, 우리 특감 반원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그 일을 했던 그 담당 특감 반원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세상에, 조사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놓고는 죄송하다고 하는 그런 엽기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저도 우윤근 감찰 보고서, 검증 보고서 이런 거 올릴 때였죠. 아무튼 친여권 실세들의 그 보고서들은 이렇게 모두 묵살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특감반 검찰 출신 4명 중에, 그리고 고생했던 저랑 그 유재수 건을 썼던 그 특감반원, 이 2명이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017년 7월 14일자로 그 특감반에 그 공문으로 파견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6월 달에 그 한 달 전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1년에 맞추어서 이제 가라 이거죠.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니, 복귀하라고 할 것이면, 전원 복귀하라고 하든지, 검찰 반원만 복귀하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고, 저하고 그 유재수 건을 썼던, 감찰했던 그 직원 2명만 복귀하라고 통보를 준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복귀하라고 통보한 6월달, 그 시기가 좀 웃깁니다. 유재수가 사표를 쓴 지 얼마 안 되어서 2018년 7월경에 부산시 부시장으로 가는데, 저희는 그 한 달 전쯤 6월 달에 복귀하라는 그 확정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저희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 중에 고생해서 일을 했던 저희 2명만 찍더라고요. 나머지 직원들도 고생했죠, 똑같이. 그런데 저희 2명만 골라서 복귀시킬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감반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당장 복귀다. 그런데 비서관이 위에 특별히 얘기해서 복귀는 확정됐지만은 6개월만 더 고생하고 가라. 이게 무슨 회개한 얘기입니까? 니들 쫓아낼 건데, 근데 6개월은 더 부려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 이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복귀할 것을 미리 알려주면, 갈 거니까 일 안 할 거다. 게으름 부리고 놀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내 일이니까 똑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도리어 보고서 건수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 저의 그 사건이 2018년 11월경 터졌고, 특감반원이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그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얘기를 듣고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 항명이라고 하면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참 일 처리도 사건 수습도 참 희한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청와대의 직무유기 행태,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 등등 청와대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양심 선언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유재수 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재수는 감찰 조사를 받고 병가를 냈습니다. 조사받고 나면 다들 아픈가 봐요. 저는 그렇게 수개월간 감찰 조사에, 검찰 수사에 조사를 그렇게 받아도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없어요. 정경심도 지금 아프다 그러죠. 그게 2017년 하반기의 일인데, 유재수는 마지막 조사를 받고 나서 병가를 수개월 내고 2018년 상반기에 슬그머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수사 의뢰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진로까지 무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오히려 영전을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파격적인 영전을 했습니다. 담당 특감반원 얘기로는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게 그 시기가 그 특감반원이 유재수를 감찰 조사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투서가 들어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특감반원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그 특감반원한테 그 당시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감반원이 다 같이 있을 때에도 총 한 서너 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유재수가 그때 그 특감 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이게 무슨 1960년대 제3세계 후진국 이야기입니까? 예? 조사받고 징계받고 수사받아서 구속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형사처벌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자신을 조사한 사람한테 당신 아직 복귀 안 했냐? 당신 왜 아직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느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누가 봐도 뭐 자기가 혹시나 힘썼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담당 직원, 그 특감 반원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했고 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임무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 호남 사람이에요. 예? 뭐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 직원 검찰에서도 에이스였고요. 술도 한잔 할 줄 몰라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실력 있고 인물 좋고 그런 훌륭한 직원인데 뭐 외모도요, 황교안 대표랑 아주 흡사하게 닮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인물 좋죠. 뭐 그래서 나가라 그랬나? 닮아서? 뭐 여담이고요. 아무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오히려 비위 당사자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 제 방송 보시거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당신의 그 말이 진정성 있게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당신이 근무하는 청와대 그 부서에서, 당신이 만들었던 특감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튼 저도 그 당시 힘들었지만 이 일련의 사건으로 참 힘들었죠. 하지만 그 담당 직원도 참 마음 아프고 고생했고 참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적반하장도 적당히 해야지. 그 유재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 유재수가 누구랑 친하겠습니까? 누구랑 친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연고도 없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비위 혐의 때문에 사표 쓰고 나간 건데, 예? 그 채용 비리 아니에요, 그거? 그쵸? 분명히 누가 보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부산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보다 감찰 중단시킨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요, 이 사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타 방송과 매스컴에서 유재수 건이 이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날이 옵니다.